2018년 5월, 그날따라 느낌이 좋지 않았다는 이 어머니는요, 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참 뒤에 전화를 받은 이 딸의 핸드폰은 딸이 아닌 한 남성이 받았다고 해요. 딸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의사였습니다. 그 한의사는요, 어머니에게 저 따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이거든요. 얼른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가신 이 어머니는요, 딸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고 합니다. 응급실로 실려온 이 따님은요, 의식불명 상태. 담당 의사의 소견은 심정지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회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6월 6일, 이 따님은 사망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이 따님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시게 된 걸까? 사건 당일이었던 5월 15일, 스승의 날, 이 따님인 김씨라는 분은요, 허리가 삐끗하셔가지고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셨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시간이 5월 15일 오후 2시 7분경, 한 손으로 허리를 붙잡은 채 이 김씨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올라가요. 그리고 3층에 내려 한의원으로 들어간 이 김씨가 약 1시간 12분 뒤였던 오후 3시 19분경에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대에 실려 나온 모습이 마지막이셨습니다. 이때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불과 1시간 12분 뒤에는 구급대원에 의해서 실려 나오신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셨다는 이 김씨. 멀쩡히 두 다리로 걸어가셨던 이 김씨가 한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김씨 여성이 사건 당일 한의원에서 받았던 시술은요, 정제한 벌의 독을 경혈에 주입하는 봉침 시술이었습니다. 강력한 소염 기능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통증이나 염증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시술이라고 해요. 그런데 봉침을 맞은 지 약 10여 분 뒤에 갑자기 김씨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이제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벌 독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 그로 인한 과민성 쇼크사,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 김씨 여성분은요, 봉침 함부로 맞으면 안 된다고, 자기 이제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함부로 절대 맞으면 안 되는 게 봉침이라고 그렇게 말을 자주 했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당시가 이 김씨 여성이 임신 준비로 굉장히 까다롭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기약도 잘 안 먹었었대요. 이런 김씨가 왜 하필 임신을 준비하던 그때 이 봉침을 맞았던 건지 이 가족들의 이 점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다고 합니다.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7분경 한의원에 방문한 김씨가 봉침 시술을 받기 시작한 건 20여 분가량이 지난 2시 30분 전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CCTV에 처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가 된 건 이 김씨가 병원에 내원한 지 34분가량이 지난 2시 41분경 이 한의사가요,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쪽으로 급히 걸어가는 게 CCTV에 잡힌 거예요. 지금 옆에 화면 보시면 파랑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의사가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 걸어오는 사람이 한의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학과랑 같이 이렇게 옆 병원에 급히 도움을 청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김씨 여성은 숨을 쉬고 계셨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씨의 상태를 살피러 간 이 옆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가 몹시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보시면 뛰어 들어가는 거 보시죠? 되게 다급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의사 의사랑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막 뛰어오잖아요. 뛰어와서 다른 또 간호사 여성분이랑 또 이렇게 막 뛰어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 가정의학과 의사분은요, 이 김씨가 심정지 상태가 되고 그 상황에서 한의사가 저한테 119 구급대를 부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지금 불러야지, 안 부르고 뭐 했냐고 지금. 그리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119 구조대에 이제 신고 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119 구조 요청이 접수가 된 건 한의사가 가정의학과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7분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이 벌의 독이라는 거는요, 잘 쓰이면 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사용 전 이제 체질 테스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사고가 발생하고 이 피해자 가족분들은요, 이 한의사분이 자기가 권유해서 김씨가 이 봉침을 맞았고 사전에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우리 가족들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찰 진술에서 이 한의사분은요, 테스트 알레르기 반응 검사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의사의 말대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왜 김씨 여성은 쇼크 상태에 빠졌던 걸까요? 이 한의사 측에서는요, 이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급격하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진행을 했는데 시술을 할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환자의 체질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듯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한의사분은요, 한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종종 봉침 시술 후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봐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환부가 붓거나 열나고 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들이었기 때문에 아이스팩으로 얼음 찜질을 해주거나 하면 금세 가라앉곤 했었대요. 그렇다면은 언제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응급 전문 의약품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요, 봉침에 딱 맞고 과민 반응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의약품을 주사를 하거나 뭔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는 처치가 있대요. 그런데 현행법상 한의사들은요, 이런 전문 의약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봉침 시술은 한의사가 해요. 그런데 사고가 딱 발생하면 처방해야 되는 의약품은 한의사가 못 쓰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뭔가 반응이 딱 일어났을 때 에피네프린이라는 거, 이런 거를 바로 주입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걸 의사가 못 써요. 한의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한의사의 처방처럼 얼음팩 준비해놨던 거 꺼내가지고 막 찜질해주고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이 에피네프린을 취급할 수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최선인 거예요. 사고 당시에 이 한의사분은요, 119를 부르는 것보다 얼른 네피네프린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응급처치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에피네프린을 취급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에피네프린이 투여가 됨과 동시에 119에 신고를 했었던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요, 한의사도 위급시에 전문 응급의학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이에요. 한의사라서 한의학적인 치료제만을 응급 상황에서까지 써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한의원도.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입장은요, 응급 전문 의학품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게 전문 응급 의학품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응급 전문 의학품을 구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일반 가정집에 전문 의학 응급 세트가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의사 측에서는요, 그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시에 그에 대한 응급 처방 방안이 없다면 그 시술을 중단을 해야지. 그 시술을 중단을 하던가 그렇게 가야지, 한의사들이 무작정 대처 방안으로 전문 응급 의학품을 쓰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시술을 중단시켜야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런 이 순간에도 많은 한의원에서는요, 봉침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최선인 거예요. 한의사가 얼음팩 꺼내가지고 찜질하고, 그리고 더 위급한 상황 시에는 얼른 근처에 에피네프린을 취급하는 병원으로 막 달려가서 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사람이 응급 상태가 되면 1분 1초가 정말 위급한 상황인 거거든요. 바로 처방이 가능해야 되는데 언제 의사가 거기로 달려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고, 언제 얼음팩으로 막 그러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봉침 시술을 금지를 시키던가, 아니면 응급 상황을 대처할 만한 것을 마련을 해주던가, 최대한 빨리 이게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애꿎은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서 봉침 시술을 맞고 있는데, 특히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이 되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대처 방안이 없으니까. 빠른 방안이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요, 유가족들이 한의사를 포함해서 가정의학과 의사까지 소송을 걸면서 좀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한의사는 그렇다 치는데, 가정의학과 의사는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와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려 한 사람인데 소송이 같이 걸린 거예요. 이 가족들 측에서는요, 이제 이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놓쳐졌던 것 같다고 이제 소송을 같이 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가정의학과까지 같이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청원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과 대한의사협회에서는요, 한의사는 그렇다 칩니다. 하지만 가정의학과까지 소송 거는 건 아닙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는 한의원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왔는데, 그런 의료 행위 자체를 문제를 삼아버리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나서겠느냐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그걸 거르면 어떤 의사가 위급한 상황에 선뜻 나서겠냐.
결국에 이 사건은요, 한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두 사람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의원에서 일어났었던 너무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봉침에 대한 대처 방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이 봉침을 맞으려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안 맞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처 방안이 없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 그래서 안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대처 방안을 해줄 게 아니라면은 정말 응급 의약품을 구비를 해놓게 한다던가 그런 게 없다면 못하게 법적으로라도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목숨이 걸린 건데.